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학폭 신고를 당한 피신고 학생이 사실은 나도 신고자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신고한 학생을 학폭 가해자로 이제 반대로 신고하는 것을 소위 맞학폭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해 학생 쪽에서 되려 자신이 피해 학생이라며 억울하게 신고를 해서 이제 가해자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는데요. 네가 신고하면 나도 너를 신고할 거다 라고 예고를 하더니 실제로 학폭 신고를 한 경우부터 6개월 전이나 1년 전 이미 졸업을 한 학교에서 있었던 옛날 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억울한 맞신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 없음을 받고 가해 학생만 이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맞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오셨던 어머니께서 맘카페나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 무조건 일단 맞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맞신고를 당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피해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맞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서 조치나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상당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신고가 있고 한쪽의 처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대쪽도 당연히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이렇게 보복적인 수단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에 잘 대응을 하면 조치 없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조치를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학폭 신고의 시기나 내용, 특히 맞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맞신고를 한 가해 학생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맞신고가 있는 사건은 굉장히 많은데요. 맞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피해 학생이 신고한 어떤 행위보다 약 6개월 정도 전에 욕을 했었다, 막말을 했었다 이렇게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직전까지도 이제 욕설을 했다면서 언어폭력으로 맞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위와 같은 언어폭력이 신고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것 같으니 이제 복수하려는 마음과 아니면은 이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용도로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맞신고 내용인 언어폭력 역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잘 풀어서 썼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증거가 없음을 넘어서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는 점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맞신고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도 낮은 점수를 받아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학폭의 신고가 있으면 그게 맞학폭이든 그냥 일반적인 신고가 됐던 모든 사건은 조사 대상은 됩니다. 간혹 맞신고 내용이 전혀 터무니가 없어서 아예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당연히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조사 대상이 되면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설명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측에서도 이 사안 조사를 마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일단 맞신고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접수와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무리 항의를 하셔도 그 항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요. 담당 교사는 당연히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신고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학생의 진술을 청취하고 보호자 확인서를 써오도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토로하시는 건 사건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학폭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신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지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친구들의 진술도 좀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CCTV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일단 이 진위 여부를 학교에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화가 난다고 해서 오히려 학교에 가서 막 소란을 피우시거나 담당 교사에게 항의를 하셔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합니다. 나아가서 신고한 학생에게 네가 가해 학생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맞신고를 할 수가 있느냐,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아니면 학생이 그 학생에게 뭐 직접 따져가서 묻는다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될 소지만 높아지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일단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학폭 신고를 하고 요즘에 학교도 안 나가고 있고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 학생 쪽에서 맞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상담을 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맞학폭 신고가 있고 억울하더라도 그건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학교로서는 이게 억울한 신고인지 뭐 정당한 신고인지 처음부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모두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피해 상황, 그리고 나의 억울함은 말로 충분히 하시고 소명을 하셔야지 진정한 억울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명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고 학교가 원하는 어떤 맞는 절차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 맞신고에 대해서, 맞학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상담을 많이 하고 할 때 저희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으로 왔을 때 맞학폭 신고가 항상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으로서 신고를 했는데 맞학폭 신고를 받아서 너무 억울해 하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물론 억울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만 조치 없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얼마든지 잘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 유의하시면 좋습니다.